문제 해설지입니다. 줄. 가자.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안,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서구 철학 전통에서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지식인데, 이 암, 지식은 곧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 불충분한 이유는, 즉 다시 말하면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겠지. 참인 믿음을 가진 거, 지식 가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말할 만큼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가 안 되죠. 한 번 더 이야기해줍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서 했던 이야기 받아서 계속해서 합니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면 또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그리고 S는 인식 주체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P를 참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믿음에 대한 정당한 이유 and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S가 P라는 명제를 안다, 안, 곧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명제 P는 실제로 참이어야 되고 주체는 P를 참이라고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의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주죠. 즉 정당성이겠죠. 또 참, 또 믿음 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견해라는 거야? 전통적인 인식론.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3번 반복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 있습니다. 그죠? 계속 볼게요.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 뭐야? 방금 이야기했던 참, 믿음, 정당성이겠죠?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이 게티어이다. 게티어라는 사람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게티어라는 사람은 전통적 인식론과 동일한 관점인 거야? 다른 관점인 거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대? 게티어가 이 하나, 둘, 세 가지는 뭐가 되기 어려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가 어려워. 다음의 예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카페에서 한국대 일보가 아니고 일본인데 미안. 한국대 일본.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한국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었다. 카페 안에서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 라고 믿게 되고 실제로 골을 넣었고 그래서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 라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까지 읽었어? 그럼 어떤 상황인가?
인식주체 나인 거고 한국이 방금 꼴을 넣었다 라는 명제인 거고 이 명제는 지금 한국이 꼴을 넣으면서 참인 게 된 거고 나는 이 참임을 믿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에는 근거가 있죠. 내가 실제로 그 꼴을 넣어가지고 들리는 함성 소리를 들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 부정된 거야? 정당성이 부정된 거지. 나이, 이유, 근거가 지금 부정된 거지. 따라서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왜? 이러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게티어는 이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해줬죠. S가 P를 믿고 있고 그리고 얘는 실제로도 참이고 그리고 나의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도 있었어. But 이게 성립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식이 아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 있을 수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대요.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게티어가 그래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는데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내재적과 외재적을 나누었으니 외재와 내재를 각각 설명하겠죠. 먼저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정당화, 내재적이야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어. 예를 들어주죠. 인식 주체인 나죠. 나는 지구가 둥글다 라는 명제를 믿는데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 그런 바가 이건 참이고 주체고 명제야. 내 믿음을 뭐 해야 돼? 정당화해야 돼. 그러려면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나의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 라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게 된다. 이 믿음, 이 지구는 둥글다 라는 이 명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또 다른 믿음 2, 믿음 3이 필요하다는 거지. 믿음 1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 2, 믿음 3이 필요해. 즉 믿음의 정당화가 무엇의 관계에 있어? 이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어 라고 보는 것이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이래요.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이때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보았다. 즉 다시 말하면 정당한 요인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은 무엇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 나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반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내재, 외재 제시했고 내재에서는 무엇이 정당화를 결정할 수 있다?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
외재주의는 객관적인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과정. 인지과정은 내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지각해서 느끼어서 알게 된 것을 인지라고 하죠. 이 인지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 라는 명제를 믿는다라고 하자. 주체겠고 피겠네요. 믿음이 있네요.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라는 것은 무엇이구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 이게 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돼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외재주의자들은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 그리고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전이 아니고 결정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 개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론적 관점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 중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재주의자가 맞다, 외재주의자가 맞다, 아직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가의 지문을 끝냈고, 나의 지문을 보시면 동양의 인식론을 거론할 때, 자 우리 지금까지는 어디 봤어? 서양 봤지? 이번에는 누구의 인식론을 보겠대? 동양의 인식론을 보겠대요. 흔히 주자의 경물과 취지를 거론한다. 주자의 경물과 취지를 이야기했대. 경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에 이친 리를 탐구해야 된다는 뜻이다. 사물의 이치, 이게 리인데 리를 탐구해야 된다. 어디까지? 극한까지. 7한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하여 알미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을 확장, 미진 없도록.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있지 않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다는 얘기죠.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알미 있다 없다? 있지 않음이 없대. 사람의 마음에는 알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는 알미 본디 있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 주잖아. 사람의 마음에는 본디 알미 있어.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경물을 통하여. 즉 다시 말하면 경물이 뭐였는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였잖아. 그치?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 그러면 무엇에 도달할 수 있어? 취지에 도달할 수 있어. 끊임없이 계속 탐구를 해. 언제까지? 확장하고 미진한 바가 없을 때까지. 그러면 나 취지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대. 이것이 바로 유가 철학의 전통적인 경물론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야? 알미랑 본디 어디에 있고? 내부에 있고 마음속에 있고. 속 경물을 통하여 알을 밝히고 알을 밝혀 그러면 취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 영향을 누가 받았대요? 퇴계가 받았대요. 기본적으로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계승했다는 얘기는 기본 밖에 있는 건 계승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뭐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끊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퇴계는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당초 퇴계는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자, 물격에 대해서 초기에는 무엇으로 보았대? 물에 격한 것. 스로 초기에는 보았다는 건 여기에서 어디론가 나아간다는 얘기겠죠.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대.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의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다. 인식 주체의 사람이 마음이 대상, 즉 물에 마음이 물에 이름. 누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얘들아? 마음이 가는 거야, 물이 가는 거야? 마음이 가는 거야. 그치? 처음에는 이렇게 봤다는 거지.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대.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다시 말하면 주자의 생각과 부합하는 건 뭐야? 얘란 얘기죠. 마음이 물에 이르는 거. 그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알미 있으니까 이거 잘 탐구해가지고 열심히 도 닦으면 뭐 할 수 있어? 취지에 이를 수 있어. 라는 관점과 부합한다고 보았다는 거지. 하지만 만년에는 당초에는 이렇게 보았지만 만년에는 어떻게 보았냐면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물이 격한 것. 부사어에서 주어로 갔죠? 그지? 객체에서 주체로 갔죠. 객체에서 주체로 갔죠. 계속해서 보시면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대한 리가, 아까는 리가 어디에 있다고 보았어? 사람한테 있다고 보았지. 근데 이번엔 어디에 있대? 사물에 있대. 마음에 이르게 된대요. 사물에 내재한 리가 갈 거야.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가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즉 아까는 뭐였어?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얘를 탐구해가지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얘를 탐구해서 얘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이 마음에 다가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획득한 거고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온다는 거야? 사물이 나한테 온다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뭐 했다고 보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얘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을 획득해 온 거라면 이제는 뭐라고 본 거야? 내가 얘를 계속해서 알고 싶어. 그럼 얘가 나한테 왔다고 보는 거야. 반대로 된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은 그 전의 견해였겠지.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른다 라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의 자발성만으로는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 두 개의 이유를 설명했죠. 첫 번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나치게 리의 능동성이 강조되면 인식 주체의 마음의 지위가 약화된다. 라는 근거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리가 마음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르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일단은 뭘 해야지 리가 올 수 있어? 리가 나한테 올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올 때 뭐가 아니라고 한 거야? 지 마음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는 건 아니라고 한 거야. 이해돼? 얘가 마음에 이를 건데 여기에서 얘가 여기에 오는 것은 무엇이 아니래?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래. 얘는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다시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올 건데 얘가 여기로 올 때 그냥 얘가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한 만큼에 따라서 얘가 여기로 이동해 온다는 거지. 됐니? 얘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사물의 이가 나한테 올 거야. 나는 이 사물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얘가 직접 오면은 나 열심히 수양해야 안 해.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너 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네가 수양해야지. 얘 계속 탐구해야지. 그래야지 얘의 리가 너한테 오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됐니?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처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것이 이른바 리자두이다.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능동성이 있긴 있는데 무한정 허용하진 않았어. 즉 다시 말하면 얘 여기로 온다는 점에선 능동성 있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능동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한 거지.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르게 될 거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 어디서 했던 얘기야? 여기서 했던 얘기죠. 마음이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일러. 즉 다시 말하면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되는 걸 리의 작용은 또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하면 그때와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이거죠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지금 빨간색 펜으로 연결해 놓은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른다.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은 다 같은 말들인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얘도 똑같은 말이죠.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뭔가 왜 찝찝하지? 작용이라는 유사성? 원본 한번 찾아봐. 있는 사람. 학습지 있는 사람. 나만 없지 맨날. 나만 있지 맨날. 좀 이따가 이거 한번 원본 다시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놓친 내용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드릴게요. 왜 나만 찝찝하냐? 안 그래? 찝찝하지 않아 뭔가? 뭔가 되게 들끝난 것 같지 않아? 자, 1번 봅니다. 왜? 왜? 문제 봅시다. 1번.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반론인 거야? 아니지. 얘가 있어도 항상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지 얘네가 지식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야. 틀렸습니다. 2번.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 거 맞죠? 그것이 게티어의 반론이었지.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무엇이 필요해? 인식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해. 이 다른 믿음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화 요건에 대해서 게티어가 제시했던 거지.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게티어가 제시한 게 아니고 게티어 이후에 철학자들이 제시했다고 했었지. 더 정확하게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논의를 통해서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로 나뉜 것이었죠.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죠? 참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참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맞는 선지입니다. 넘어가셔서 니은 외재주의자의 입장에서 외재주의자들은 믿음의 정당화를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서 찾은 사람들이지, 기억 동그라미는 한국이 방금 꼴을 넣었다 라는 명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보겠습니다. 깃동그라미에서 나의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얘들아, 아까 외재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어? 사실과 믿음 간 인과관계지. 추론하면 돼, 안 돼? 안 돼. 직접 사실을 뭐 해야 돼? 인지해야 돼. 인지 과정을 통해. 근데 추론했다고 하니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야.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당연히 지식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봐봐. 보기 전에 더 쉬운 팁은 1번부터 5번 선지를 보고 3번, 4번, 5번은 바로 제꼈어야 되는데 왜 때문이냐?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은 지식이야 아니야? 아니. Y. 지식 아니었죠. 왜? 이거는 그냥 참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다라고 하는 3번, 4번, 5번은 이미 제꼈어야지. 이미 땡이지. 자, 그러면 왜 지식이 아니냐? 왜 알미 아니냐? 왜 안다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내용은 2번 선지에 있었죠. 2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였지. 나의 믿음은 승진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랬어. 그치? 하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 게 돼버린 거지.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내 믿음은 지금 무엇에 의한 것이었어? 얘에 의한 것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얘가 부정된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꼬아가지고 해줘가지고 헷갈렸던 거지. 내 믿음은 승진 축하위원회 사실상 의한 것이었어. 무엇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였어? 이거였어. 나의 믿음은 이거지만 사실 그 믿음은 잘못됐어. 왜? 그 믿음은 이것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됐니? 내 믿음은 이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한 것이어야 해. 근데 난 이걸 믿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가진 거야, 못 가진 거야? 못 가진 거야. 그래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야? 아닌 거야. 됐니? 즉 승진축하연으로 생긴 믿음으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과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야. 또 보시면 3번. 얘도 많이 틀리셨던데.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인식 주체는 S, 명제는 P, 교실 분필 개수는 13개래요. A를 바탕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참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찾았죠? 얘들아,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거라고 짐작만으로는 안 되죠. 그치? 뭐 해야 돼? 참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짐작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가 틀린 선지였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S가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을 믿지 않았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알미야 아니야? 아니야. 믿지 않았으므로 3개의 조건 중에 지금 믿음이 부정됐잖아. 그럼 지식이 아닌 거죠. 또 보시면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어. 그럼 뭐가 없는 거야? 얘는 정당성이 없죠. 그럼 얘는 믿음이 아니야? 알미 아니야? 알미 되지 못하는 거야. 지식이 되지 못하는 거야. 또 보시면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13개여야 한다는 요소가 필요한 거 맞죠? 즉 다시 말하면 무엇에 대한 거야? 명제가 뭐여야 돼? 참이어야 돼. 참이란 조건이 필요해. 또 보시면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왜? 얘는 믿음만 지금 믿는 거잖아. 무엇이 더 필요해? 참과 정당성이 더 필요하죠. 또 넘어가시면 4번. 얘는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4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 선지였습니다. 가의 필자 외재주의 한계, 내재주의 한계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라에서 지식 습득이 갖는 중요성,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시면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선지고요. 6번 봅시다. 6번. 보기는 태계가 쓴 거래.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읽겠습니다.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 말을 보면, 자 지금 큰 따옴표에 있는 얘기 누가 한 거야? 주자가 했어. 리는 만물 모든 물건에 있어. 하지만 사실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 마음을 벗어나지 않아. 그 작용이. 리는 스스로 작용해 안 해? 안 해. 즉 리는 주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즉 다시 말하면 주자는 얘 동이야 얘 동이야? 얘 동이죠. 얘는 동의하지 않았겠지. 왜? 리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 말을 보면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야 하는 거야? 여기에 가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 오케이 맞는 거 같아. 근데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 라는 말을 보면 근데 주자가 이런 얘기도 했대. 리에게도 반드시 작용이 있대.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흘깃했나 봐.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리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이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 주자가 이런 말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리에도 능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라는 보기의 내용을 읽으신 겁니다. 됐죠? 또 보시면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알미 갖추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맞죠? 이것은 만년의 태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알미 갖추어졌는데 뭘 다가오지 못해 땡이죠. 2번 태계는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만년에 나중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이라고 본 것까지 맞죠?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군. 아까 이야기했잖아. 두 번째에서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어서 야 어느 정도 리에게도 능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로 나아갔다라고 했죠. 2번 선지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3번 선지. 주자는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태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되겠군. 인과관계가 없죠.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지. 능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온전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잖아.
주자가 리의 능동성이 있어야지 온전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어.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걔가 해석을 한 거지. 또 4번 선지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즉 이 말은 뭐야? 마음이 사물에 간다는 초기의 생각인 거지. 이 생각이 지금 주자하고 부합한다고 한 거지.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겠군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죠. 만약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 오히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땡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숙제, 독서 2차 과제 자료 끝내오셔야 되고요. 3차 과제 자료를 받아가셔야 되는데 10분만 기다렸다 가져올 수 있겠니? 찾아가. 엄매는 바로 마치 피세요. 쉴 수가 없어. 자, 10분만 쉽시다. 화작 잠깐만.